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제1과목 물류관리론을 오늘부터 맡아서 강의를 하게 될 한국미래물류연구소 박준혁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물류관리사의 첫 번째 과목 물류관리론이죠. 이 물류관리론은 전체 5과목 중에서 비중이 한 30-40%, 50% 육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부분 베이스를 이제 물류관리론에서 깔아주고 개별 과목의 내용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만큼 핵심적인 기초 철학 이론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출제 경향 자체도 각 기본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통합된 문제를 많이 출제하는 경향을 갖고 있고요. 출제 경향 자체가 이제 편중되지 않게 각 과목에 걸쳐서 출제된 그런 모습을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보들이 이제 통합이 돼서 출제되는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겉핥기식의 그런 개념 숙지보다는 이것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런 실무와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가면서 학습을 하셔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 과목은 이렇게 전체 단원은 챕터 7까지 물류 총론부터 정보화 시대 물류 전략까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각 과목의 현재까지의 출제 비중은요. 역대적으로 봤을 때 물류 총론 첫 장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보화 시대의 물류 전략 부분, 그 다음에 마케팅 유통 부분, 그 다음에 물류 정보 부분 이런 식으로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비슷비슷하게 로테이션에서 나오고요. 첫 번째 과목은 항상 빠지지 않고 점수를 획득을 하시라고 출제되는 기초 개념들이 나오기 때문에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물류 청년 첫 번째 챕터 1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의 정의 및 목적, 유통상의 물류의 위치. 그러니까 물류가 개념적으로 크냐, 유통이 개념적으로 크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물류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이지만 유통이 더 큰 상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통에는 크게 상적 활동하고 물적 활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줄여서 우리는 상류, 그다음에 물류 이렇게 표현을 하죠.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상적 유통 활동은 매매 활동, 판매와 구매 활동이죠. 그다음에 마케팅 활동, 즉 팔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매매 활동이 주가 되는 게 상적 유통 활동이고요. 그런 활동을 주로 하는 업체들이 도소매 중간상들, 그죠? 도소매 중간상들. 그래서 유통관리사라고 자격시험 아시죠? 유통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상 입장에서의 경영경제 마케팅 지식들을 포괄적으로 시험을 봅니다. 물류관리사는 이쪽에 좀 집약해서 보죠. 물적 유통은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이런 물류 기능 활동 중, 그 다음에 영역 활동 등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그런 쪽의 활동들을 주로 하고요.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 회사들은 운송업부터 창고업, 하역업, 포장업 이런 업체가 그런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물류관리사는 이런 물류 부문, 제조기업의 물류 부문이나 물류회사 입장에서의 경영제 마케팅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그런 자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통과 유통 조성 활동, 유통 활동은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유통이라든지 무역 쪽은 유통이나 무역 쪽은 상적 유통에 집중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쪽을 집중해서 보게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구분하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되고 시험 문제에 그나마 계속 출제되는 건 유통 조성 활동이에요. 딱히 유통 활동만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로 그 산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금융, 보험, 규격화, 표준화, 그죠? 뭐 이런 매매, 마케팅 이쪽으로 봤을 때는 금융적 활동, 그리고 이제 물류라고 하는 활동 자체가 운용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금융 활동. 그 다음에 화물과 관련해서는 적하보험 이런 것 항상 작용을 하죠. 그죠? 그래서 보험, 그 다음에 물류 효율화 쪽으로 봤을 때는 규격화, 표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유통 조성 활동 쪽에 속한다 해서 하나, 둘, 셋, 넷. 오지선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물류 개념의 고도화 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적 유통이라는 개념에서 라지스틱스의 시대, 그 다음에 공급사슬 관리 시대 이렇게 진화해 갑니다. 이쪽 물적 유통이라고 불렀던 이 시대는 공급자 위주의 시대였어요. 만들면 다 팔리는 시대. 이때는 물류가 중요했냐? 안 중요했습니다. 재화가 귀했기 때문에 만들면 다 팔리던 시대였어요. 네, 현대는 그렇지 않죠. 생산을 하면 돈을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 생산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생산자가 많아져서 혼자서 잘한다고 해서 살아남을 수 있거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잘해야 돼요. 공급 사슬 혹은 유통망 안에서 존재하는 이 객체들이, 주체들이 모두 협업을 해서 잘해줄 때 우리 사슬 전체가 살아남고 나도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체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적유통 시대 때는 기능 중심이에요.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가공 이런 기능 중심이면서 비용 줄이는데 초점을 가졌고요. 부분 최적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 다음 시대 라지스틱스의 시대, 현대 물류회사들 보면 다 뭐뭐뭐 로지스틱스 이렇게 불리우잖아요, 그죠? 이 로지스틱스 시대는 이 기능적인 관점, 기능적으로만 부분 최적화하던 관점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기업 내의 전체 물류 영역과 기능들을 전체 최적화하는 기업 내에 물류 전체 최적화를 체제의 컨셉을 가지게 된 게 이제 라지스틱스입니다. 그래서 무동량이 발생을 해서 마지막 전달될 때까지 이 전체 프로세스를 이 트루풋을 가장 효율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던 게 이제 라지스틱스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때 같이 나왔던 게 이제 마크로매틱스라고 하는 공학 쪽 물류가 있어요. 계산하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점 입지 선정하는 거, 설비 배치하는 것들. 정량적, 숫자 가지고 분석하는 쪽에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영학 쪽, 공학 쪽 물류. 그 다음에 이제 공급사슬 관리, 혼자서는 1등할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래서 기존의 라지스틱스에서 기업 내부의 전체 최적화에서 우리 회사를 중심으로 앞회사, 뒤회사, 그죠? 내가 중심이면 공급사들, 그 다음에 고객사들, 이 모두가 함께 잘 해줘야 되는.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형성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공급사슬 관리입니다. 공급망 전체의 성과를 극대화시키도록. 이거 자체가 다 공급망이라고 불러요. 공급사슬. 그래서 주요 핵심 개념은 이 공급망 주체들이 이 전체 공급사슬 자체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 모두가 파트너십, 수평관계, 장기 계약, 그리고 소수 공급자. 다수를 놓고 기회주의적으로 이렇게 택하고 달면 먹고 쓰면 뱉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소수 신뢰성이 있는 공급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장기적 소수